월요일장 좀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인데요. 개장 전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악재들을 어떻게 소화할까 여기에 좀 걱정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5주 연속 달렸습니다. 주간 상승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6주 연속의 랠리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약세로 출발 앞둡니다. 특히 IT 투톱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 전후의 하락 움직임 포착되면서 삼성전자가 0.8%, SK하이닉스는 1.5%의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계속해서 부진하죠. 이 때문에 시총 4위권으로 밀려내려가면서 3위권 쟁탈전이 이번 주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현재 LG엔솔은 또 반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약세로 출발 앞두고 있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하위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 그리고 미용 종목 일부 선전하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지난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장기 주사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일라일리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줬었죠. 이 미시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받아가면서 강세 출발 앞두고 있고 미용 쪽에서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가 강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방산, 조선 모두 다 약세, 자동차 쪽도 약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 최근 이 시간대 거래소에서 거래량 동반하는 상승 종목에 원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2%의 급등 출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ESS 관련해서 SK이터닉스 8%의 급등, 신재생 관련해서도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풍력, SK오션플랜트의 강세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오늘 집중된 시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포인트 풀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다수 좋았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5주 연속 달렸는데요. 지난주는 2% 가까운 주간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 금요일장 아시아 종목들이 대다수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반도체, 음식료 같은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가 펼쳐졌고요. 지난주 나스닥은 7%의 주간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 들린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등급, 무디스 쪽에서까지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낮춰잡게 되면서 피치와 스탠더드 푸어스에 이어서 이번까지 무디스까지도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이 낮춰지는 이런 사태가 발발됐는데요. 일단은 재정 적자와 관련된 내용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2011년, 2023년 스탠더드 푸어스와 피치에서도 같은 이유로 강등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두 곳에서 하향 조정했을 때 예견됐던 악재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8시 거래 시작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는 0.6%의 약세로 낙폭이 아주 깊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2023년에는 강등 직후에 오히려 대체제가 없어라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쪽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쏠렸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지수 주식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2011년, 23년 모두 다 악재를 소화하면서 특히 2011년에 그 여파가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원점까지 회귀하는 그 속도를 봤을 때 2023년에는 더 더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떤 통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습니다 라고 볼 만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 그리고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는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연준의 QT 감속이나 중단 여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증시는 일진일퇴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3분기까지 이 같은 악재로 흔들릴 경우엔 오히려 연말 장세를 염두에 둔 코스피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단기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같은 악재를 소화하면서 흔들릴 가능성 열어둬야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윈윈 협력안이 곧 나오게 될까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지난 12일에 미국과 중국의 협의안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을 만한 협력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도 지금 선의로 협의하지 않게 되면 4월 2일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우리 유예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적용할 거야 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시사 반영된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이번 주에 협력안이 나오게 될지 우리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도 계속적인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카드는 조선인데요. 지난주에 USTR 무역 대표부 대표와 HD 현대 하나오션 대표가 함께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D 현대 사장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필요할 경우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안정화된 공급망 미국 필리조선소에도 적용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조선소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경협이 발간한 지금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미협력안 관련해서 한국이 조선 발전 기회로 삼아야 된다면서 앞으로 2037년까지 400척 넘는 선박 발주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MRO와 관련해서 그리고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발주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조선 3사, 4사는 계속 지난주까지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빅3,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설비 투자를 늘릴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보셔야겠고요. 앞서서 봤을 땐 조선은 좀 약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기회일지도 보셔야겠고요. 해운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미중 합의를 이뤄내면서 그 유예된 기간 동안에 빨리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시적 급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 모멘텀으로만 보셔야겠고요. 페노션, LNG 선박 등에 1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내용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 계획으로 읽어볼 수 있겠는데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도 같이 봐야겠네요.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앞서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세입니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1위 꼽혔어요. 7,500억 원 가깝게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외국인이 5월 이제 순매수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1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드디어 10개월 만에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대다수 하이닉스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보시면 외국인들 꾸준히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엔 반등 20만 원 딱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하이닉스의 이번 주 움직임 엔비디아 쪽까지 같이 연계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컴퓨텍스에서의 앤슨황 AI 기술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서요. 이와 연계돼서 매크로를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은 AI에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죠. 이 두 기업의 갈등 일단은 봉합 지을 수 있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쪽에서 태시본더 장비를 각각 사이좋게 나눠서 주문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85억 원, 428억 원 수주, 25대, 3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 앞으로 80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눠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운데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주간 단위로 반등했고 하나비전은 주간 약세였어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2% 동시호가 구간에서 2%의 약세 움직임 타면서 매크로 영향 오늘 받아갈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지난 주간 단위로 빠졌던 하나비전이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2% 오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 안에서 전략을 꿰고 계신 분들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지난주 AI 내러티브에 살아났던 종목들입니다. 연속성까지 같이 고민해보죠.
마지막으로 신재생입니다. 간략하게 에너지 쪽만 볼 텐데요. 원전과 신재생, 역시 1차 공식 토론회 대권 후보들의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AI와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결국은 AI 내러티브를 위해서 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텐데 김문수 후보는 원전 없이 AI 3대 강국은 쉽지 않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고요. 결국 원전이 값싸고 안전해라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에너지 정책 믹스를 꾀하고 있는데요. 중점이 되고 있는 건 태양광, 지금 햇빛연금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풍력까지 더해지면서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쪽으로는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믹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전이 다소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요. 이와 관련돼서의 이 톤변화는 계속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원전과 신재생이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급등 양상 함께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도 같이 보실까요? 대명에너지 29%, 상한가 도달되나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하나솔루션보다 오히려 더 뒤따라가면서 후발주자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태양광, 풍력, 이 동거하는 시세 움직임 속에 ESS까지 강세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일진전기가 주말 사이에 실적 나왔는데 매출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전력망과 관련한 중요도까지 같이 부각하면서 Q&A에서 답 찾아보죠. 자리 옮겨보겠습니다. 네, 블랙먼데이를 걱정했는데요. 지금 지수 호가 수준에서는 0.4% 약세, 코스닥은 0.6%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략 궁금합니다.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의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소장님,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지 지금 호가 수준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제 과거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물론 이제 글로벌리 이제 3대 신용 등급 회사가 있죠. 두 회사가 이미 신용 등급을 낮춘 상태에서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과거에 약 3%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환율이 약간 그 한 15원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주말에 학습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이미 신용 등급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디스도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맞물린다라면 이미 예견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현재 그 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을 더욱더 추가시킨다라면 외국인들이 일단 좀 발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오히려 크게 만약에 주식수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우리 PB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변수 때문에 빠진다라면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역발상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 반도체, 한화세미텍, 그러니까 한화비전의 갈등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요. 각각 나눠서 사이좋게 주문했다. 그런데 또 차 소장님의 오늘 관심주가 SK 하이닉스라서 여기서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워낙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뭐 수주 잔고가 워낙 막대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주 잔고를 어디서 확인하느냐라고 보는데 수주 잔고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 선수금,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단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선수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HBM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아야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 때 계약금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죠. 선수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는 조금 더 빠져서 만약 20만 원 이하에서 시작하거나 20만 원 이하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외부 변수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이하에선 적극 매수, 24만 원까지 반등을 보고 계시거든요.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화비전만 오르고 한미반도체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두 분 해석 좀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에너지의 날인가요? 지금 태양광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부터도 에너지 쪽 잘 잡아주셨는데 원전 신재생 어찌 보면은 계속 이분법적으로 보셨던 투자자분들께 이제는 같이 포트에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공략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 밸류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중첩되어 있는, 교집합되어 있는 이제 산업이 어디일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한 어떤 기술력이 있다고 좀 뽐낼 만한 기업이 명확하게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원전이면 원전, 태양광이면 태양광, 에너지원에 더 집중을 했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선 엔지니어링, 혹은 SK 이터닉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G2 파워와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서진 시스템도 사실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 팩 케이스를 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알루미늄 인곳을 녹여서 만드는 기업인 만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마진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